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 바로 이 시간이요. 사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주 도발적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그냥 환상이라면요? 이 간단해 보이는 의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아주 깊은 철학적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게 최근에 나온 새로운 질문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무려 기원전 5세기에 시작됐는데 거의 2500년 동안은 잠잠하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아인슈타인이나 존 맥타가트 같은 당대 최고의 지정들이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겁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철학자 존 맥타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담한 게 시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오직 논리 하나만으로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맥타가트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의 두 가지 특징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첫째, 시간은 흐른다는 거. 2022년 월드컵 같은 사건은 미래였다가 현재가 되고 결국 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모든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맥타가트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논리적 도구를 사용합니다. 바로 귀류법이라는 건데요. 좋아, 일단 네 말이 맞다고 쳐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그 말이 결국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줘서 그러니까 네 말은 처음부터 틀렸어 라고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알면 그의 주장을 따라가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맥타가트의 주장을 한 단계씩 따라가 보시죠. 먼저 시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럼 변화도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변화가 있으려면 어떤 사건이든 미래였다가 현재였다가 과거여야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 사건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잠시 멈춰보죠. 방금 말한 3단계와 4단계는 논리적으로 동시에 참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여야만 한다는 것과 그 셋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 여기서 명백한 모순이 발생한 거죠. 바로 이 모순 때문에 맥타가트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애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가정했던 것, 즉 시간은 존재한다는 그 가정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은 비현실적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반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맥타가트의 주장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 당연히 여러 반박이 나왔겠죠. 첫 번째 반론은 맥타가트 증명의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전제 자체를 공격합니다. 시드니 슈메이커라는 철학자가 아주 영리한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에는 3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주기적으로 꽁꽁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A지역은 3년마다, B지역은 4년마다, C지역은 5년마다 1시간씩 얼어붙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우주 전체가 동시에 얼어붙는 순간이 올까요? 네, 3, 4, 5의 최소 공배수인 60년마다 한 번씩 1시간 동안 우주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네 달력을 보고 60년째 되는 해구나. 정확히 1시간 동안 모든 게 멈췄었네 라고 알 수 있겠죠.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1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렸다는 걸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고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간은 변화 없이도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과 변화가 꼭 붙어 다녀야 한다는 맥타가트의 핵심 전제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론입니다. 이건 맥타가트의 세 번째 단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요. 맥타가트가 사건과 시간의 관계를 좀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논쟁의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맥타가트는 어떤 사건이 과거이면서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라는 3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갖는다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반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미래였고 지금 현재이며 앞으로 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동시에 갖는 게 아니고요. 와, 근데 맥타가트가 진짜 대단한 게 이런 반론이 나올 것까지 다 예상하고 미리 반박을 해놨습니다.
그는 이런 주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에서 시점으로 대상을 바꿔서 똑같은 모순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해요. 일종의 무한 굴레에 빠진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주요 반론입니다. 철학자 아서 프라이어의 주장인데요. 이건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언어 때문에 생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프라이어의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는 카이사르가 암살당했다처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자꾸 카이사르의 암살이라는 사건처럼 명사로 바꿔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선 이 사건이라는 가상의 덩어리가 마치 물건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딱지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즉, 모순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언어 습관에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치열한 논쟁 자체에서 한 걸음만 살짝 물러나 볼까요? 이런 종류의 구조화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 복잡한 주장과 반론들을 쭉 듣고 나니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누가 이긴 거야? 시간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요, 어쩌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맥타가트 주장의 진짜 가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결론 자체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 논리적인 여정 자체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의 핵심 교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의 기초, 전제 위에서 주장을 펼치는지 명확히 밝히게 하고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은 두 번째 전제가 틀렸어 와 같이 아주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게 되죠. 막연한 느낌을 명확한 구조를 가진 토론으로 바꿔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시간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